오늘은 Predictive History라는 채널에서 나온 좀 복잡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지정학 이론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이 분석에 따르면요, 미국과 이란의 잠재적인 충돌, 아주 오래된 이야기, 그리고 게임 이론,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. 좀 뜬금없게 들리시죠?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우선 이 분석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는 아주 강력한 4개의 세력이 연합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꺼냅니다. 바로 이 네 집단인데요. 기독교 시오니스트, 글로벌 금융 엘리트, 그리고 미국 제국. 흥미로운 건 이들이 각자 완전히 다른 이유로 뭉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향해 가지만 속내는 제각각인 거죠.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 동기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. 한쪽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는 말하자면 이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. 다른 한쪽은 이 분쟁을 통해 돈을 벌고 세계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아주 실용적인, 어쩌면 세속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. 돈은 금융가들이 쥐고 있고 무기는 제국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네 그룹 중에 특정 한 그룹이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걸까요?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이게 바로 이 분석이 파고드는 핵심 미스테리입니다. 자, 그 답을 찾기 위해 이 분석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이론적 틀, 바로 게임 이론의 보편 법칙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게 모든 걸 설명하는 열쇠라고 하거든요. 바로 이겁니다. M 곱하기 E 곱하기 C. 이 공식에 따르면 세상의 어떤 게임에서든 이기려면 질량, 에너지, 그리고 협응력,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요소의 힘이 똑같지 않다는 점입니다. 보세요. 질량, 즉 사람 수는 가중치가 1배, 에너지, 그러니까 정신적인 동기부여는 2배. 그런데 협응력, 특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 통하는 잠재의식적인 협력 능력은 무려 3배입니다. 압도적으로 중요하죠. 결국 승리의 열쇠는 협응력이라는 건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.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이 뭘까요?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따로 회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짠 것처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, 그 궁극의 도구가 과연 뭘까요? 이 분석이 내놓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강력하고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. 사람들의 행동 지침서가 되어주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인류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뭘까요? 이 분석은 딱 세 가지를 꼽습니다. 플라톤의 동굴 비유,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, 그리고 예수의 재림. 이 세 가지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라는 거죠. 근데 더 놀라운 주장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. 인류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주는 이야기요. 바로 이 궁극의 이야기가 기독교 시오니즘의 엄청난 에너지와 협응력의 원천이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. 자, 그럼 이 이론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 분석은 아주 논쟁적인 역사적 사례를 하나 끌어옵니다. 무려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힘의 역학이 과거에도 똑같이 작동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죠. 자, 7세기 상황을 한번 보세요. 거대한 전쟁으로 세상은 거의 종말 분위기였고요. 페르시아가 유대인들과 손잡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헤라클리우스가 이걸 다시 되찾으면서 끔찍한 학살이 벌어집니다. 이 혼돈 속에서 아라비아 사막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 같은 황제를 물리쳐줄 예언 속의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분석은 가장 도발적이고 논쟁적인 주장을 던집니다. 오늘날 우리는 그를 무함마드라고 부릅니다. 무함마드는 유대인의 메시아였습니다. 라고 말이죠. 이건 이 프레딕티브 히스토리 채널의 독자적인 해석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? 이 분석에 따르면 단 3가지 메시지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합니다. 첫째, 내가 바로 유대인의 메시아다 라고 선언하고, 둘째, 우린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. 빚과 노예제는 악이다 라며 단결시키고, 마지막으로 종교 분열은 지배층의 도구일 뿐 각자 방식으로 신을 섬겨라 라며 해방을 약속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. 유대민족을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정복되었고 제3성전으로 볼 수 있는 아라크사 모스크가 세워졌으며 이슬람 황금기라고 불리는 평화와 정의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.
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메시아의 도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 거대한 게임의 판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요.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이 분석은 이렇게 예측 가능해 보이는 게임의 판이 곧 뒤집힐 거라고 말합니다.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기 때문이죠. 원래 게임 이론에 따르면요. 게임의 판이 너무 뻔해지면 반드시 그 판을 흔드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.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거든요. 그리고 이 새로운 플레이어를 철학자 헤겔의 개념을 빌려서 세계사적 인물이라고 부릅니다. 이 사람은 단순히 게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게임판 밖에서 전체 그림을 보고 자기 뜻대로 게임의 흐름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렇다면 이 분석이 지목하는 오늘날의 게임 체인저, 이 세계사적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? 네, 이 분석이 내놓은 마지막 결론은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. 자, 이걸로 오늘 분석은 마무리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. 게임에 숨겨진 규칙까지 전부 꿰뚫어보는 플레이어가 이 게임의 최종 결과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?